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좌장님. 좋은 학회에서 또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크모가 많이 사용되면서 사실 많은 RCT가 진행되는데 RCT에서 저희 에크모가 카디오제닉 샥에서 서바이벌 게인에서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서 조금 실망이었는데 일부 저자들은 또 LV 언로딩이 우리가 키포인트라고 LV 언로딩을 잘했으면 성적이 좀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LV 언로딩이 VA 에크모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슬라이드 좀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에어틱 밸브가 안 열리거나 LV 컨트랙틸리티가 결국에는 VA 에크모를 페리페럴로스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이기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할 경우에는 LV EDP가 올라가고 LV 디스텐션 되면서 LAP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PCWP도 올라가고 풀몬 이데마 진행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트 펠로도 진행하고 그거 CVP가 올라가니까 레날 펠로도 진행하고 리버 펠로 진행하고 이런 연차적인 순차적인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어틱 밸브가 안 열리거나 풀몬 이데마 했을 때 LV 벤팅 혹은 LV 언로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목적은 벤트리클 프레셔를 낮춰가지고 LF를 떨궈서 풀몬 이데마를 방지하는 거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LV가 디스텐션 되면 하트 챔버 내 프레셔도 올라가기 때문에 코로니 플로우도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코로니 플로우란 거는 다이스톨 페이지의 시톨릭 BP랑 베너스 BP의 차이로 퍼퓨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압력을 낮춰줌으로써 하트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혹시라도 BTT 그러니까 브리치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될 때 환자의 다른 멀티 오르간 페일리어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도 인베시브한 프로시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처음에 해보는 게 에크모 플로우를 조금 낮춰보는 겁니다. 근데 에크모 플로우를 그렇다고 막 무한정 낮출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에크모의 목적은 시스템 퍼퓨전을 좋게 하는 건데 에어틱 밸브를 열겠다고 플로우를 낮춰서 시스템 퍼퓨전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그것 자체도 멀티오그람 페일리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에크모 플로우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바소다일레이터를 쓰거나 이노트로픽스 써서 하트의 콘트랙틸리티를 좀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어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빼거나 CRRT 돌려서 볼륨 리덕션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하트 펑션이 마일드하게 떨어진 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만 하트 펑션이 너무 많이 떨어진 환자들은 결국에는 인베시브한 어프로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VBP나 임펠라, 발룬 septostomy, LV 벤트, 서지컬 벤트, 풀모너리 아터리 벤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최신 지견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논문이고 엘소 서베이로 43개국의 192개 센터에 설문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53%는 루틴으로 LV 벤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VACM을 넣으면 그냥 루틴으로 LV 언로딩을 한다는 그룹이 53% 정도 대답을 했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LV 벤팅 방법은 IABP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펠라,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벤트나 LV 피그테일이나 아테리아 septostomy 상당히 적은 비율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성과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결핍이 많은 나라죠. 삭감도 많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펠라나 IVP 이런 거 잘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에크모를 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고자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 리뷰하면서 진짜 놀랐던 건데 저희 LV 벤팅에 대해서 되게 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임펠라나 이런 걸 못 쓰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고 진짜 와 우리나라 교수님도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와 논문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VP는 진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이거든요. 사실 흉배과 의사들은 IVP 거의 안 쓰고요. 내과에서 일부 카디오제닉 샤워 환자에서 쓰긴 하지만은 사실 LV 벤팅용으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LV 벤팅용으로 IVP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임펠라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부러운 실정입니다. 그럼 왜 LV 벤트를 루틴으로 안 하느냐? 사실 이 LV 벤트 프로시저가 리스크가 없는 프로시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에비던스가 적습니다. 이제 이게 레트로스펙티브에는 연구가 많이 돼 있지만 RCT에서 이게 좋다 이렇게 나온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락 오브 에비던스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이 비싸죠.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 답변했을 때 벤팅을 루틴으로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언플랜드 LV 언로딩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저희랑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풀모의 이데마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테리얼 펄스가 뭐 10이나 2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에코상에서 LV 디스텐션의 뭐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수환관측 카세터를 넣었을 때 피시터프가 올라가거나 이런 증거가 있으면 저희도 놓고 있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VP, 그러니까 방법들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VP는 이제 문헌적으로 보고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V 벤팅 도구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이스톨 페이지에 펴져가지고 프록시말 프레셔를 높여줘서 코로나리 플로우를 늘려주는 게 목적인데, 사실 이거는 벤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 시스테릭 페이지에 이게 확 줄어들면서 드라이빙 포스를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에어틱 밸브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드라이빙 포스가 걸리니까 에어틱 밸브가 조금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IVP가 벤팅에 효과를 주고 있고,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 레트로스펙티브 위주로 주로 서바이벌 게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스터디에서 IVP가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만, 일본, 유럽에서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IVP가 잘 안 쓰이느냐? 이게 RCT에서 증명이 안 됐을 뿐더러 특히 IVP 샥 트라이얼 2에서 IVP가 서바이벌 게인이 없다 이런 이유로 IVP의 사용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 IVP는 생각해 보면 인다이렉트 이펙트거든요. 이게 꼭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VA크를 놓고 있는데 또 다른 쪽 아터리에 또 IVP를 넣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IVP는 우리나라에서는 벤팅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펠라는 어떠냐? 임펠라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임펠라도 있죠. 이거는 뭐 임펠라 얘기만 해도 한 세월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CP가 보험 작업 중에 있고요. CP랑 5.5가 아마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이 에크모랑 임펠라를 이용한 에크펠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레트로스펙티브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임펠라가 또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되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라지 캐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페리페라 이스케미아나 또 블리딩, 헤몰라이시스 이슈, 그 다음에 CRT 인시던스도 훨씬 높다 그러고, 그 다음에 LV 스트롬부스가 있거나 메카니컬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거나 AR이 있거나 페리페라 아터리 디지가 있으면 못 넣습니다. 이런 뭐 단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임펠라도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CT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리버스나 언로드 에크모 트라이얼 같은 것들은 올해 아마 8월쯤에 보고가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슬라이드 만들 때는 아직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RCT들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중에 보험급여돼 가지고 통과돼 쓸 수 있느냐?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거 아마 사전 심사를 할 가능성이 꽤 높은,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지금 엘바드처럼 사전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2-3시간 내에 우리는 1-2시간으로 벤팅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사전 심사를 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거를 벤팅용으로 쓸 수 있게 보험 심사 약관에 인정을 해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펠라는 우리가 벤팅용으로 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퍼큐터니우스 레프트 아테리얼 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베노스 시스템 통해서 septum을 뚫어가지고 LA로 캐뉼라 넣는 방법이죠. 발론 septosto미로 해서 구멍만 크게 뚫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직접 캐뉼라를 넣어서 드레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고 LV의 프리로드를 LA의 프레셔를 떨구어서 LV의 프리로드를 줄임으로써 그 렁의 풀머니 이되면 다이렉트하게 프레셔를 낮춰주는 방법이고 벤트리클은 인다이렉트하게 프레셔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크모 캐뉼라 하나 더 쓰는 거 외에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2019년, 2021년 각각 연구를 발표했고요. 컨피그레이션은 이렇습니다. IVC 캐뉼라를 넣고 다른 쪽으로 septum을 통해서 캐뉼라 하나 더 넣습니다. 이런 드레인하는 방법이고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참여하신 논문인데 이제 전남대에서 진행한 Early Unload Randomized RCT에서 서큘레이션에 무려 실렸고요. 되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일단은 RCT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루틴으로 넣는 얼리 그룹과 컨벤셔널하게 반응하면서 넣는 그룹과 서바이벌 게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언플랜드 LV 벤트를 넣게 되는 걸 그 위험인자로 봤을 때 이 비교하면 컴포지트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뭐 LV 언로딩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이제 수완관츠 넣듯이 우리 인터널 주글라로 이렇게 해서 풀모너리 밸브 통해서 풀모너리 아터리로 카세터 넣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캐뉼라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메이오 그룹에서 이거를 LV 벤트 넣는 거랑 이런 풀모너리 아터리 벤트 넣는 거랑 IVP랑 임펠러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LV 벤트나 풀모너리 아터리 벤트가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LV 캐뉼레이션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니까 내과에서 와야 되고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좀 어려운 것 같고 테크니컬리 좀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풀모너리 아터리 벤팅은 수완관치 넣는 거랑 비슷해서 서전이 할 수도 있고 뭐 좀 쉬운 것 같고 30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퍼큐타니스 LV 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모럴 아터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카세타를 넣어서 LV 벤트까지 넣는 방법인데 이게 임펠라의 하이 버전이죠. 생각해 보면 2008년 이전에는 임펠라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썼고 사실 다이렉트하게 LV 벤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되지만 가장 문제는 피그테일 직경이 작습니다. 5에서 7프렌치 피그테일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아직 에비던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계신 이인문 선생님이 참여하신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왔던 논문에서 7명의 환자에서 5에서 6프렌치 피그테일을 넣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LV 디스펑션 환자에서 이러한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전이니까 당연히 서지컬한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카디오토미 환자랑 센트럴 에크모 환자에 주로 쓰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수술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토노토미 하거나 라이트 소라코토미 하거나 레프트 소라코토미 하는 라이트 소라코토미 하면 LVFX로 라이트 어퍼 풀모널 베인을 통해서 LA 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레프트로 접근하면 LVFX로 직접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큰 캐뉼라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블리딩이죠. 사실 블리딩 리스크고 그 다음에 술방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로 재미를 본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 환자 이제 PCI 하다가 페일해가지고 어레스트 나서 에크모 넣고 풀모널 이데마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식 캐비지 해달라 그랬는데 에크모 달고 이제 들어가서 온펌프 비팅으로 에크모 서포터에 캐비지를 했는데 LV가 안 띄어서 사실 들어가자마자 벤트를 넣었었고요. 사실 이렇게 된 기저에는 비슷한 환자를 전에 제가 벤트를 넣고 수술했다가 나중에 벤트를 뽑았고 위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풀모널 이데마해서 이런 환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수술하면서 느꼈던 건 포스트업으로 에크모가 위닝되지 않으면 LV 벤트를 넣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LV 벤트를 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요런 카세터를 라이트 어퍼 풀모를 통해서 LA 벤트를 넣어놓고요. 그거를 이렇게 에크모에 연결해서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
잘 회복해서 퇴원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유로피안 저널에 발표된 건데 이제 에크모를 이제 저희가 스테노토미 하는 게 블리딩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5번째 늑간으로 들어가서 에이펙스를 열어서 여기다 벤트를 넣으면은 블리딩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에피칼 탑이 할 때 그 영상이긴 하지만 상상해 보자면 요거랑 비슷. 시간 관계에서 네, 조금 네. 짧게 마무리해 네, 주시면 그렇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근데 각 센터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에크모를 넣은 환자에서 30에서 50%는 에크모를 넣게 된다고 돼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게 모든 논문에서 공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RCT가 아직 많지 않은 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RCT들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IVP는 많이 안 쓰고 있는데 뭐 IVP가 딴 나라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임펠라는 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LV 벤팅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지속하고 학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인디케이션을 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